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직영건축 비용 사례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직영으로 집을 지으면 많은 비용이 전력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직영건축 비용 사례는 저희 협회에서 매니징을 했던 현장이었는데 저희도 집을 다 짓고 나서 매우 뿌듯해했던 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외장은 벽돌로 진행을 했고 지붕은 기와, 내부 마감은 페인트, 데크와 계단은 석재, 창호는 이중창,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와 주방 인테리어에 힘을 주는 등 전반적으로 고급 주택을 지향해서 시공되었습니다. 공사 시점은 2022년 3월에 착공을 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대지가 190평, 건평 35평, 연면적 55평인 주택입니다. 직영건축 항목별 비용을 저희가 12가지로 묶어서 보기 편하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직영건축 항목별 비용은 건축주께서 매일 건축 일지와 더불어서 금전 출납부를 작성하셨는데 그 출된 금액을 저희가 다 받아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뽑아서 작성을 했던 그런 비용입니다. 자,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골조 비용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골조는 대략적으로 약 35%에서 40%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골조 비용에는 철근, 레미콘, 단열재, 가설재,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1억 4,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두 번째, 지붕, 수입기와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평기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3,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세 번째는 벽돌입니다. 외장재를 벽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벽돌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외장재죠. 이 비용이 총 3,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석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 붙인다는 게 이 석재입니다. 석재는 이 집에서는 마당에 있는 데크, 그 다음에 계단을 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화강암을 사용했고요. 포천석. 이 비용이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내부 인테리어. 집의 핵심이며 하이라이트며 집이 얼마만큼 잘 지었는지를 가장 확인하게 시켜주는 부분이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이 인테리어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몇 년 전부터 정말 수많은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걸 거의 그대로 원형대로 참고를 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인테리어가 잘 나왔습니다. 이 건축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침대를 이제 시켰는데 침대를 설치하러 오신 분이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이 침대 설치한 거를 잘 설치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사에서 너무 인테리어가 멋지다고 해서 이걸 인터넷으로 사용해도 되겠냐고 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5,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 5,500만 원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공 작업, 목수가 와서 석고를 붙이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인테리어를 하는 그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구 비용. 가구는 이 집은 윈도우 시트를 몇 개 만들어서 그 가구 제작을 몇 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제작 비용, 페인트 비용, 마감재가 페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 비용, 바닥재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안주인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주방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이 주방 인테리어는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아일랜드 후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약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 건축주께서는 이 주방 인테리어를 어떤 싱크대의 큰 브랜드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싱크대 공장에 찾아가서 본인이 디자인한 대로 제작해달라고 해서 제작한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고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모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이 집을 짓기 위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모아서 정말 엑셀로 해서 원하는 사이즈 다 재서 디자인까지 다 해서 갔기 때문에 이 주방 공장에서도 상당히 쉽게 작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원하는 대로 지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다음은 타일 화장실. 여기는 바닥을 타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방 일부와 화장실만 타일로 했습니다. 이 비용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이 타일 화장실 비용에는 독이나 수전 같은 것에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 창호 비용. 창문은 이중 창호, KCC 이중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금액이 총 2,6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와 설비 비용.
이 부분은 뭐냐면은 공사를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전기사장님하고 설비사장님 두 분이 오셔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 집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전기사장님하고 설비사장님인데 그 분들의 비용이 2천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2천만 원에는 기본적인 전기 콘센트나 그런 전기 재료 비용, 그 다음에 보일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셀 까는 비용까지요. 추가로 소요되는 외부 공사나 개별 난방기 같은 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철물점 비용. 철물점은 주변에 보면은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철물점입니다. 근데 규모가 크죠. 상당히 크고 거기에는 모든 건축자재와 전기자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집을 지을 때 수시로 들락거리고 수시로 배달시키는 곳입니다. 거기도 워낙 많은 물건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몇만 원씩 합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걸 보고요. 다음에는 중장비 비용.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붕할 때, 창호 설치할 때 다양한 중장비를 부르는데 이 금액이 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조경 비용. 여기는 조경을 잔디 깔고 그다음에 예쁜 수영 좋은 나무들, 소나무 몇 그루 심었는데 1,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나무라는 거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예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2, 3m 되는 수용 예쁜 소나무 두세 그루와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린 잔디를 깔았는데 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조경 비용은 집을 짓고 나서 조금씩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잔디 깔기나 그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서서히 해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식대와 기타 비용. 점심 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식 비용. 현장 인부들 열심히 하시라고 수시로 빵이나 커피 같은 거, 음료수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장어도 구워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이 비용이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억 8,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서 볼 때마다 놀랬던 부분이 정말 집을 꼼꼼하게 잘 지었다. 저희가 매니징을 하면서도 뿌듯했던 집 중에 하나고 정말 고급스러운 집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직영건축 부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건축 비용 외에 다양한 부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3,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비용을 1,1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100만 원은 저희가 봤을 때는 중상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허가방이라고 불리는 설계를 하게 되면은 300에서 500만 원 정도면은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도면은 허가를 위해서 최소한만의 도면을 그린 거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 시방서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건축주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시면은 직영으로 건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건축하실 경우에는 가능하시면은 설계 비용에는 돈을 안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 설계대로만 집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산으로 갈 일도 없고 원하는 대로 법적인 하자도 없이 잘 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기본적인 도면만 가지고 그리게 되면 거기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건축주가 애를 먹게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토목 설계 비용. 건축 설계와 더불어서 토목 설계 비용도 소요가 됩니다. 4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 비용. 감리는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55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현장 대리인 비용. 이 현장 대리인도 선임을 해야 착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현장에 와가지고 어떤 감독을 한다거나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선임을 하는 형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 현장은 이런 형태로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현장 대리인은 아마 건축 설계사무소에 문의하시게 되면 소개를 해줄 겁니다. 다음에는 경계 측량. 경계 측량도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혹시라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측량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길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정말 허가도 안 나오고 집을 자를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웃 선물. 이건 잘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수도 인입공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수도 인입공사가 22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이 수도 인입공사는 신청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에 2, 3주 전에 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질조사비.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땅이 아니고 보강토를 쏴서 성설한
곳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 지질 조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질도 괜찮다고 해서 진행됐던 겁니다. 근데 비용은 230만 원이 나왔고요. 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재해예방 기술 지도 계약을 하고 이 계약서를 제출해야 이제 착공이 허가가 나는데요. 저희는 이 비용을 떠나서 재해예방 기술 지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번 정도 나와서 지도를 해주는데 안전사고가 날 만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도를 해주는데 귀찮기도 하지만은 저는 집 지을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분들 말씀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약 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들어야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영으로 지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정 신청 비용, 임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2, 3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량식 비용, 이제 골조가 끝나고 1층, 2층 다 벽체가 완성되고 이제 마지막 2층에 지붕 공사를 할 때 이제 목수 팀들이 와서 좀 상량식 비용 좀 달라고 하실 거예요. 뭐 말 안 하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고생하셨다고 회식하시라고 목수 팀하고 그다음에 철근 팀한테 좀 상량식 비용을 좀 주시면 그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은 정화조 공사. 여기는 오페스 직관이 아니기 때문에 240만 원 들여서 정화조 공사를 했고요. 지중 전설 연결. 이거는 이제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선이 지하로 매립되어 있는데, 저 먼 100m 거리에서 이쪽으로 이제 가져오는 비용이 1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가스 검사비, 나중에 준공받을 때 보일러 설치 후에 가스 검사가 오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취득세가 740만 원, 토지 취득세가 166만 원. 이렇게 해서 약 한 4,700만 원 정도의 부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직영건축 비용과 합치게 되면은 4억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됐네요. 이 집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건축 사례는 저희 대한건축협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직영건축 사례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항목별 비용이나 부대 비용 그리고 건축 일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일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시더라도 건축에 대한 감이 아마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